네, 2016년도 12월 특집으로 진행했던 왜 떨어졌나? 시청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반응이 힘입어서 올해도 네. 또 시작을 합니다. 예. 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던 친구들끼리만 이것 때문에 떨어졌나 저것 때문에 떨어졌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민하셨을 네. 텐데요. 그 불합격의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포트의 홍기찬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많이 잘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새해 밝으면 구직자들은 또 오히려 또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 또 새해 밝았으면 뭐 또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너무 강박이 많아서 자칫 또 불필요한 스펙에 몰입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필요한 스펙에 방송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는 좀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예. 좀 더 네, 항상 따뜻하게 하고 푸근하게.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예. 그리고 또 저희에게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분이시죠. 구분학 캐스터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날씨와 생활 또 취업 같이 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날씨 같은 느낌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날씨 같은 예. 잘 사람이 웃고, 그런 느낌을 주려면 예. 네. 잘 웃고. 잘 웃고 예.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네 그러면 되겠죠? 네. 저는 이게 맨날 이렇게 잘 웃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원래 동안이란 말이 있는데 저희가 뭐 워낙 동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차치하고요. 그런가요? 2017년 원하는 기업에 반드시 취업 성공할 네. 왜 떨어졌나 2017년 첫 번째 손님을 저희가 모셔봐야겠죠. 박민경 학생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박민경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졸업인가요? 아니요, 하반기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졸업유예를 생각 중입니다. 아하, 네. 이러면 오늘 안 줄 텐데 졸업유예한다고 이분이 싫어하세요. 네. 어쨌든 예, 저희가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공대생 아름이가 아니고 민경 학생. 저희가 여학생 취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몇 번 다뤄봤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공대 다니는 학생은 좀 상황이 좋다 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민경 학생 그 친구들은 실제로 많이 됐어요? 아니요, 취업이? 작년보다는 취업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이제 15년도. 네, 15년도 오. 하반기. 네, 그 제 주변 지인들만 보더라도 반 이상이 지금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기찬 인하대 전기공학과라고 하면 학교나 전공에서는 어떤 편인가요? 좋은 편인가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괜찮은 편이죠. 근데 지금 타 학교들을 보면 전자공학이 훨씬 더 그 비중이 커요. 그래서 좀 유념해야 되는 건 회로 위주나 뭐 인베디드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진행했던 전자과 친구들 대비 전기과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연구 개발도 물론 도전이 가능하지만 제조 생산 파트라든가 또 공기업 파트가 지금 올해 17년 채용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아구들 입장에서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을 보면 이공계를 80% 뽑고 문과를 20% 뽑고요. 성비는 남성을 70%, 여성을 한 30% 뽑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여성 비율이 그게 채 못 될 때도 그 남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거든요. 그 소리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 실패가 좀 있었지만 다음 시즌,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민경 학생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어디 좀 지원을 했었어요? 네, 저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네, 마지막으로 SOE랑 SK하이닉스를 지원했었고요. 네,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두 곳만 서류를 통과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 여덟 많이 곳만 쓰네요. 지원한 거예요? 네. 많이 쓴 게 아닌 거죠? 아니죠. 기찬 쌤이 뭐라고 우리가 하실 보니까 것 이제 같은데. 좋은 기업만 다 네, 있어가지고 좋은 제가 되게 기업만. 그쵸. 많이 썼나 많이 쓴 싶었는데 건 그건 아닌 것 같긴 아니죠. 하네요. 그렇죠? 훨씬 더 도전이 좀 많아야죠. 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군데 도전할 수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전자하고 디스플레이 외에 LG 화학 도전도 있어야 되고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물론 오트론도 도전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좀 전장 쪽 많이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전기공학이라고 하면 공정 설비 파트에 쓸 수 있는 뭐 위아라든가 뭐 다이모스 뭐 쓸 수 있는 수많은 자동차 협력사들과 벤더들이 있는데 거기만 써도 지금보다 두세 배는 자소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도전 횟수가 너무 좁지 않았나. 이번에 확 넓히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많이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저 나름대로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취업 자기소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음. 하나를 쓰는데도 좀 긴 시간이 들어서 많이 쓸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배들의 추천과 권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좀 처음 공채를 써보는 거라 눈을 좀 많이 높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인적성 공부를 서류랑 같이 공부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 시험을 패스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됐어요? 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적성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니까요. 방심하지 말고 공부를 하고 자소서 관련된 내용들을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 전까지 3월 시즌 오픈되게 되면 지난 하반기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좀 미리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 항목이라는 게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고 본인이 어차피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내 공학적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 아마 자소서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사전에 작업을 좀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규 학생이 그래도 뭐 삼성 취업 적성검사 통과했고 또 LG 통과했으니까 그만큼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가정하에 일단 학점하고 어학 성적 네. 어땠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네, 제 학점 평점은 3.44입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토익 스피킹은 140.69이고요. 토익은 780점입니다. 공대생이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아주 좋긴요,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아 정말요? 지금 전공으로 봤을 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학점을 봐요. 또 LG 디스플레이도 서류 전형에서 학점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붙은 거를 보면 턱걸이 할 거예요? 턱걸이로 좀 붙었다 그런 느낌이 받고요. 전공 학점은 3.44보다 높나요, 낮나요? 낮습니다. 더 낮아요?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 또 상반기는 삼성 같은 경우도 공채 규모가 인턴을 뽑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소리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만 좀 도전하게 되면 학점이 높은 친구들이 연구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또 전기라는 건 내가 그 제품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회로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 물론 그런 이력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제품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제어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라고 하면 그 반도체 설비에서 뭐 반도체 공정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송전 배전 시스템 또 이런 전기 제어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학점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으니 다음 시즌 도전을 할 때는 연구개발 안 쓰란 소리는 아닌데 공정이라든가 설비 파트도 어느 정도는 동시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민규 학생이 이제 그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는 면접 떨어졌고 네. 현대차, 모비스, 오트론, 뭐 SOL, LG전자, 하이닉스는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됐던 건데 네. 지금 뭐 스펙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삼성하고 LG보다 뭐 예를 들어서 SOL,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공대생들은 아실 텐데요. 그 어느 정도의 학점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교의 높고 낮음을 떠나 삼성이 살 길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이 뽑아요. 본인도 아마 친구들 이제 구직 활동하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서류 붙기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이야기는 삼성전자는 매출이 200조짜리 회사고 LG전자는 매출이 50조거든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계열사를 선택하니까 이공계들은 대부분 LG전자, LG화학, LG 디스플레이를 쓰고요. 문과 여대생들은 LG 생활건강을 픽스시키고 LG U+라든가 그다음에 또 LG전자를 써요. 그러니까 LG전자의 자소서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분산을 해서 여러 가지 계열사로 나뉘게 되는데 LG는 세 군데를 도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소서는 훨씬 더 많이 몰리고 기업의 매출 사이즈는 네 배나 작기 때문에 또 서류 붙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또 구직자들은 LG 서류가 많이 떨어지니까 LG는 학교 보는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바닥은 확률 싸움. 학점엔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경쟁률이죠. 경쟁률이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경 학생이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그리고 인턴 경험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구보나 캐스터가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박민경 학생의 경력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 활동으로는요, 민경 학생이 삼성전자 대학생 봉사단 활동했었고요. 또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다빈치 교실 했습니다. 또 이제 아르바이트로는 정몽구재단 온드림 서머스쿨 기획단으로 일을 했었고요. 또 학원 강사로도 여러 번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 대학생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봉사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다빈치 교실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은 이 농산어촌 초등학생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획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교육 기부를 실행하는 행사를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서류와 그다음에 면접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볼지는 스튜디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경 학생의 그 봉사활동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력상을 봤는데 민경 학생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가요? 봉사활동이 대부분이네요. 원래 봉사활동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건 아니었고요. 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볼수록 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것에 이렇게 제 노력과 이렇게 시간을 들였을 때 이제 사람들이 기뻐할 때 좀 보람을 느끼는데 그걸 좀 잊지 못해서 처음에 계속 했고요. 목적과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예. 네, 지금 계속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하고 좀 달랐네요. 네, 조금 달라지긴 하다 보니까 뭐 했지만 어떤 느낌 들었어요? 하다 보니 되게 좀 보람차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좀 사람 좀 많이 만나보고 싶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좀 더 빠질 수 있었던. 네, 그러니까 좀 더 예, 저런 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다면 이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했었던 일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자소서에 좀 녹여낼 수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성공시키기에 좀 다양한 팀원들을 만나는데요. 네, 이러면서 팀워크가 많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류에 많이 녹였던 것 같습니다. 네. 희찬 쌤, 민경 학생의 봉사활동. 봉사활동도 봉사활동 나름이겠지만 어떤 식으로 보세요? 스펙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별 도움은 안 되죠. 그 봉사활동을 많이 안 적는데 달라졌어. 새해도 여전히 까칠해.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자소서에 그 얘기를 에피소드화 시키면 얘기는 빤해요. 그러니까 소통으로 다 귀결될 거예요. 그래서 뭐 팀원들 사이에서 봉사활동하는데 간극이 벌어지고 뭐 힘든 일 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생겼는데 내가 거기서 뭐 치유제 역할을 수행하는 소통의 매개체였다. 다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성적인 역량을 어필할 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되지만 뭐 자소서는 결국 나를 소개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인데 설득의 요체가 되기는 좀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내용도 뭐 일부 적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인턴이 없는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학적 프로젝트가 조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공 과목들을 보면 뭐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서 연구 보조했던 경험이라든가 팀 과제 진행했던 거, 아니면 공정 설계했던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지금 방학 시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긴 인턴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럼 3강기가 통으로 날아가니까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조직 문화라든가 공정 파트를 이해할 수 있는 나만의 에피소드, 아니면은 뭐 공정 교육 과정 같은 게 있어요. 방학 동안 짧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DS 사업부, 그러니까 부품 사업부에 도전을 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다음 시즌 때 또 물어볼 거예요. 그 이력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떨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 질문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 떨어지고 나서 내가 제품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이해나 내 좀 깊이 있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런 면에는 사실 지금 별로 얻을 건 없거든요. 본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력을 좀 보강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민경 학생 이력 보면서 좀 독특한 건 민경 학생이 지금 지사도 붙었고 LG 인적성도 붙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원 강사할 때 수학 강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런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인적성을 잘 풀어요. 그러니까 수리 추리에 대한 강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저학년들이라고 하면 조금 저런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적성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된다. 그렇게 고학년들을 하지 마시고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는 뭐 자소서에 쓸만한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본인 전공상 뭐 소소하게 기술 영업은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학원 강사하다 보면 수학 잘 가르쳤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학부모들이 또 이 바닥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인데 그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진행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다원화돼 있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각화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내가 제공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임팩트는 없으니까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이공학적인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깔고 나의 인성적인, 나의 직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자소서 에피소드를 구조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좀 이해가 돼요? 네, 실제로 정말로. 네. 예. 그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서 실험 보조 같은 거 해본 경험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학부 시절 때 진행됐던 프로젝트, 졸업과제, 캡스톤 디자인 설계 이런 거 안 했어요? 저희는 논문만 작성하면 돼서 딱히 논문 설계는- 주제는 뭐였어요? 태양광 발전이었습니다. 어우 좋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민경 학생이.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OCI 도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LG화학 도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으로 본인이 논문까지 썼던데 태양광으로 학부 시절이 학부로 논문을 쓴 친구들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타겟들이 있는데 그 타겟 도전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 소재 기업을 쓸 때 본인한테 자양분이 되는 거니까 아 이건 태양광 논문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에는 못 쓴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재질에 대한 이해도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도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해요. 봉사활동보다 본인 논문 콘텐츠가 더 좋습니다. 태양광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논문을 썼으니까 가장 전문성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한화도 요즘 뭐 태양광 좀 사업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태양광 한화하고 지금 OCI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기업들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또 부품 협력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에너지 사업원을 두드리고 있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죠. 꼭 해볼 겁니까 이제? 네, 꼭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민경 학생 그렇다면 인턴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지금 1월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인턴은 그냥 본인이 감내하고 그냥 3반기 도전하는데 저는 한 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어학연수. 어학연수도 생각이 있어요? 사실 요즘 좀 취업 전망이 밝지 않다 보니 제가 어학연수를 좀 길게 다녀오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졸업 유예한 다음에 예. 그렇죠. 어떻게 좋은 보시나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가려고 하죠. 아니요. 호주 날죠. 완전히 제대로 그냥 유학원. 돈 주고 저기 제대로 네. 공부하려고. 연수를 간다고요? 지금 이 네. 시점에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경 학생이 나는 이 전공이 싫어. 나는 저기 엔지니어로 회사 사회생활 안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뭔가 또 다른 도전이라든가 해외 영업이라든가 외자 구매에 대한 그런 꿈이 있다. 라면은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는 게 맞지만 막학회 원래 졸업할 수 있는데 그 졸업까지 딜레이 시키고 그다음에 연수를 갔다 오면 더 꼬이게 돼요. 저는 절대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아예 전공을 바꿔서 다른 걸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아니요 어느 그런 거죠. 수준으로든, 만약에 지금 네. 민경 학생이 나는 공정 엔지니어나 전기라는 전공을 살려서 사회생활 안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이공학적인 그런 도전이 너무나 싫으니 뭐 외국계 기업들의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나 아니면 CS 엔지니어 같은 기술 영업 직군에 도전한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요즘 구매 직군을 뽑을 때 이공학도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이공학적인 베이스를 밑바탕에 깔고 무언가 조금 다른 직군들, 기술 영업이나 외자 구매 뭐 이런 파트를 생각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 가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가서 그냥 영어만 공부하고 돌아오면 안 돼요. 해외에서 뭐 인턴을 좀 한다든가 뭐 그 정도 투자라고 하면 지금 해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본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취업이 안 됐으니까 내가 그냥 영어가 부족해서 안 됐다. 본인 이번에 면접장에서 안 된 이유는 어학이 부족해서 안 된 게 절대 아닐 거예요. 전공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다듬어야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게 되면 면접관들은 놀러 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가지 마세요. 스스로의 빈 시간을 좀 위로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보다는 지금 기찬 쌤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전공을 좀 바꿔서 뭐 좀 다른 부분을 도전해보고 싶다면 모르겠지만 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니요. 지금 전기공학 그걸 살려서 하고 네. 싶고 그럼 이제 어학연수는 접겠네요 이 시간 이후로. 네, 적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굉장히 수동적인데. 빠르네. 지금 어학 점수하고 등급으로 다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기찬 쌤께서 2017년 채용시장 전망을요. 다른 건 어려워도 반도체와 정유는 좋다. 그래요. 많이 뽑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지난주에 하셨거든요. 서자리에 앉아갖고 네.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민경 학생이 또 정유 쪽에도 뭔가 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온산공단에서 컸다고요. 아, 네. 아버지의 직업이 용접공이십니다. 네. 그래서 관련 일자리가 많은 울산에 위치한 온산공단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전공 같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는 제 길에 딱히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었고요. 신경 안 쓰는 게 뭐야? 뭐 아예 신경 안 쓴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뭘 원해서 하고 싶은 걸 해라 이거겠지. 뭐 선택을 네. 신경 안 쓴다고 네, 그러면 그런 얼마큼 분이었습니다. 섭섭하시겠어요. 예. 네, 단지 저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하던 그런 고3의 그래요? 선택이었습니다. 야 수학과 물리를 좋아한다는 게 쉽지 쉽지가 않은 않아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아, 그래서- 기찬 쌤도 그랬습니까? 예, 저는 뭐 좋아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수학하고 물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죠? 뭔가 좀 시니컬한 게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 봐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공 선택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찬 쌤, 이 민경 학생이 전공 직무 관련된 경험에서 지금 좀 뭘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지 그럼 뭘 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지금 현업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네, 일하고 계십니다. 민경 학생 예전에 뭐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나 뭐 이런 데 활용해가지고 아버님 일 좀 도와드린다거나 안 그러면은 본인 그 고향 쪽에서 뭐 공장에서 짧게 아르바이트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경험 있나요? 제가 아버지한테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관심이 없으신 게 많네.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뭐 한 2, 3일이라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2, 3일 하고 그다음에 더 오래 했다고 거짓말해도 들통날 일은 없거든요. 어차피 그 페이퍼로 확인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니까. 제가 네. 방송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내가 했잖아, 이미. 왜 설비 직군에 대한 도전을 하면 그냥 내가 학점이 낮으니까 공정으로 썼다 그게 아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실험실에 앉아서 이렇게 데이터 정리만 하는 것보단 어떤 공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그런 필드 또 그곳에서 내가 정말 복잡다양한 세대 계층들과 스스럼 없이 녹아들었던 나의 경험 거기 있는 뭐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과도 내가 어울렸던 나만의 내구성, 적응력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앞서 얘기했던 아르바이트, 봉사활동보다는 더 좋은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아버님 관련된 얘기는 또 면접장에서 물어보게 되면 그렇게 제조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님을 제가 예전부터 지켜보면서 직업관이나 프로의식도 제가 배웠고 사회생활이라는 거, 기업이라는 거, 조직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조언을 내가 얻었다. 뭐 이런 애티튜드적인 이력들도 면접장 정도에서는 좋은 본인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 면접 볼 때 만약에 클로징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또 그때 무슨 뭐 열정이 어떻고 도전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버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임원분들한테 좋은 거죠.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고요. 그렇게 본인 입장에서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컨텐츠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님 네. 도움 안 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의 그 하시는 일에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보니까 이제 그 자료조사 그 이제 논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실제로 발전소 견학하는 거 팀 프로젝트 했다고 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뭐 어필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논문을 보니까 자료조사 공학적으로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리서치하는 수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메인으로 잡지 말고요. 내가 이런 전기를 전공했다. 그래서 내가 뭐 한수원이라든가 한전 뭐 이런 데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차세대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이라는 것을 내가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직접적인 논문 작성과 현장에서의 그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내가 설문조사해 보면서 알게 됐다. 그 정도 브릿지로만 쓰세요. 그걸 기술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논문 퀄리티가 그다지 제가 보기엔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공학적인 부분들은 본인의 다른 경험들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그 어떤 프로젝트, 아까 프로젝트 중에 보니까 뭐 어떤 되게 다양합니다. 공학적인 것도 있었어요. 뭐 그 가드레일에 차가 충돌했을 때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지고 GPS 신호를 보내는 알고리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녹이면 나을까요? 그렇죠. 뭐 녹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저학년 때 진행되고 창의적 공학 설계 때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3학년 때 한 거예요. 좋네. 몇 명이서 했어요? 저희
7명이서 했습니다. 그럼 이때 저 코딩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인베디드 프로젝트 진행한 거니까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를 지원할 때도 그렇고 전자메이커를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로라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 제어 시스템에 대한 학업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실제 제품단에서 적용시키기 위해 그 당시 본인이 보드도 사보고 GPS 칩도 그때 매칭시키고 통신 관련된 메커니즘, 알고리즘, 코딩도 같이 병행해 보면서 실전형으로 내가 공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나에게 있었다.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그냥 컨텐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내용들을 많이 좀 적어라. 인성적인 얘기들도 물론 적을 수 있지만 주된 내용을 좀 공학에서 끄집어냈으면 좋겠고요. 주로 그런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를 타 학교라고 치면 전자공학도라든가 컴퓨터공학 했던 친구들이 많이 요즘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 전공했던 친구들이 비단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좋은 무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기찬 쌤, 이 민경 학생이 여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직무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뭐 아버님 이야기 좀 살짝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여학생들한테 마지막에 보는 건 여기가 되게 힘들고 보수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러한데 이 여대생이 여기 잘 들어와서 업무 진행할 수 있을까?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직 생활했던 경험, 그 다음에 제조 생산의 경험에 대한 나의 어떤 간접적인 이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어필하는 게 필요하죠. 그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첫 시간이어서 약간 좀 이렇게 소극적인 느낌이 있는데 기찬 선생님 봤을 때 우리 이거 민경 학생이 여자로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어떤 생각 해봤어요? 뭐 여성으로 어필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여성이라는 걸 어필하면 떨어지죠. 여성을 많이 안 뽑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학도로서의 나의 과거 노력 그리고 내가 조직 생활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나의 내구성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에 맞게끔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방송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공학도가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기존에는 네.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대생들이 이렇게 스피킹 실력이 좀 좋지 못하고 이런 방송 같은데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타 공대생들 대비 스피킹 실력은 좋은 수준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면접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예. 자, 민경 학생, 기찬 쌤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그래요. 마음껏 좀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다 이게 네. 대본에 의존했는데 네. 네. 본인 이야기를 좀 물어봐요. 좀, 예. 제가 어떤- 질문할 걸 많이 가져왔는데 기찬 선생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질문할 게 너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각을 해봐요. 예. 제가 조언 드리자면 공기업 도전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는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SOC라는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서 제어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게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큰 몫이고요. 다시 말해 전기를 그쪽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 자격증 취득은 저는 좀 비추해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 NCS죠. 그러니까 NCS지만 아직도 전공 필기 시험을 보니까 기사를 뛰어넘어 그 필기 시험을 감내할 수 있는 나의 공학적 기본기를 가다듬어야 하고 또 NCS라는 게 본인은 제가 보기엔 사기업 적성 메이저를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시험 유형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공부해서 자소서 미리 좀 작성을 해두고 이번 상반기 시즌 때는 지난 시즌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 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횟수의 폭을 넓히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민경 학생 어땠어요 오늘? 예. 굉장히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 되게 많은 걸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죠. 내일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고요. 네. 어쨌든 뭐 학점도 중요하고 또 어학도 그렇고 근데 일단 쓸데없이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특성을 좀 더 잘 파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공대생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자리에 나온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말도 있었고 경험을 좀 하는 것도 좋고 아버님의 어떤 그런 그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좀 했었던 것을 조금 더 부풀려서 좀 이렇게 경험식으로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내일은요 또 자소서에 대한 컨설팅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출연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나와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많은 얘기 부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경 학생의 실시간 컨설팅 해주신 위포트의 콩기찬 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층 부드러웠어요 오늘. 예. 네, 더 부드러운 한 해가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잡자물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K모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직업방송